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뇌가 시한폭탄처럼 똑딱거리며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다는 무서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특히 밤 12시를 넘어서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깨어 있다면 매시간 우리의 소중한 뇌세포가 무려 20%씩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이렇게 방치하면 치매와 뇌출혈 같은 무서운 병들이 우리 삶에 어느새 바짝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불안에 떨며 혹시 내일 아침 내 뇌는 괜찮을까?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이 불안과 걱정은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자는 시간만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뇌를 다시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무너져가는 뇌 건강을 바로 세워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양심을 걸고 단언합니다. 수면은 우리 뇌를 살리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뇌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팔팔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5가지 황금 수면 시간대 비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10시, 자정, 새벽 2시, 아침 5시, 그리고 낮 시간 이 5가지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74세 김순혜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무려 10년이 넘도록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했고 매일 밤 치매가 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한숨만 쉬셨습니다. 결국 지난 가을 병원에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흐려져 검사를 받으셨는데 청천벽력처럼 뇌 위축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순혜 어르신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잠자는 시간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황금 수면 시간대를 어르신의 일상에 맞게 조절해드리고 작은 수면 노트를 만들어 꾸준히 기록하시게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어르신의 흐려졌던 기억력이 선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그토록 무서워하시던 치매 걱정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정말 잠이 최고의 약이었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김순혜 어르신처럼 매일 밤 숙면하고 아침에는 마치 10년 젊어진 듯 개운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병원에 갈 필요 없이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따라만 하면 되는 황금 수면 시간표부터 내 수면 상태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정확히 아는 비밀스러운 체크 비법까지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비밀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이지만 저 김지혜 박사의 30년 뇌 건강 경험과 비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특히 치매를 걱정하는 부모님이나 지인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김순혜 어르신이 어떻게 저녁 10시 잠자리를 바꿔 뇌를 놀랍도록 건강하게 살렸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순혜 어르신이 뇌를 살리고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저녁 10시의 비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 10시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고 TV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르신도 저희 병원을 찾아오기 전에는 늘 그랬습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낙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냥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시간이 어르신의 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TV 불빛 아래서 꾸벅꾸벅 졸거나
때로는 눈을 뜬 채로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곤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쉬지 못하는 뇌는 다음 날 아침이면 늘 뿌옇고 무거운 안개 속에 갇힌 듯 피로했습니다. 낮에도 깜빡거리는 건망증이 잦아지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몸은 천근만근, 정신은 막지 못해 하루하루가 버거운 생활이 계속된 겁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마치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아름다운 꽃밭 같아요. 활짝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 뇌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정보를 처리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죠. 그런데 꽃밭도 밤이 되면 물을 주고 잘 가꾸어 주어야 다음 날 더 싱싱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밤새도록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수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계속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늦게까지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면 우리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 독소가 그대로 뇌 속에 남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피로와 독소는 뇌 기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 치매와 뇌졸중의 위험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늦게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위축 가능성이 최대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을 넘어 뇌세포가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처럼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쉬운 방법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취침 30분 전 불 끄기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거실이나 방 위 큰 불빛은 모두 끄고 은은한 스탠드나 무드 등 같은 작은 불빛만 켜두는 거예요. 우리 몸은 빛이 줄어들면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고 느끼면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저절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멀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도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빠르게 잠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뇌를 토닥여주는 겁니다. 잠들기 전 캐모마일이나 라벤더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허브차를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긴장했던 몸의 근육들이 풀리고 편안한 기분으로 차분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도 좋으니 차가운 음료 대신 몸을 데워주는 음료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느린 호흡법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해보세요. 코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고 입으로 길게 5, 6, 7, 8 하면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 단순한 호흡법만으로도 들떠있던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이 스르륵 찾아올 거예요. 저녁 10시는 우리 뇌가 낮 동안의 고된 업무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집 문을 잠그는 시간입니다. 어르신처럼 이 시간부터 뇌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주면 우리의 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도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위험한 시간, 바로 자정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10시에 잠들어도 밤 12시만 되면 괜히 뒤척이거나 깨어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한 두통이 찾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정은 우리 뇌의 어떤 시간일까요? 저는 자정을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낮에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 속에는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들이 쌓입니다. 이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워야 뇌가 다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우리 뇌가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뇌척수액이라는 물줄기가 활발하게 흐르며 뇌 속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걸 과학 용어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마치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정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깨어 있으면 이 중요한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독성 단백질이 뇌에 남게 되죠.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JM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정 전후로 깊은 수면을 놓친 사람들은 기억력이 약 18%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도 밤 12시만 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어나셨어요. 스마트폰 불빛을 보며 잠이 달아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정에 깊은 수면을 놓치면서 어르신의 뇌는 청소할 시간을 빼앗겼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정의 함정을 피해 우리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깊은 수면을 챙길 수 있을까요? 3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블루라이트 완벽 차단 루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푸른색빛, 바로 블루라이트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자정 즈음 스마트폰을 만지는 습관은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취침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을 완전히 멈춰주세요.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로 자정에 깨는 횟수가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책 읽기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물리적인 종이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잠이 달아날 만한 추리소설보다는 시집이나 짧은 에세이, 잡지, 혹은 가벼운 수필집 등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고 뇌는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간단한 명상 혹은 마음 챙김입니다. 침대에 누워 모든 전등을 끈 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좋았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거나 내쉬는 숨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의 호흡에 집중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뇌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은 명상을 통해 잠들기 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자정에 깨는 일 없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정은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어르신처럼 자정의 수면을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뇌는 밤새도록 깨끗이 정화되어 다음날 아침 훨씬 더 맑고 상쾌한 상태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 10시와 자정의 위험을 넘겼다고 해서 우리 뇌가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도 저녁 10시에 일찍 주무시고 자정 전 스마트폰도 멀리하셨지만 또 다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리셨죠. 바로 새벽 2시였습니다. 어르신은 새벽 2시만 되면 갑자기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셨어요. 밖은 고요하고 어두운데 홀로 깨어있는 불안감에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올까 하는 공포가 엄습해 밤새 잠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은 우리 뇌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시간을 뇌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며 신경회로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밤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다음날 뇌가 다시 활기차게 작동할 수 있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밤새 충전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완충되지 못하고 충전이 멈춰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벽 2시 무렵 깊은 수면을 꾸준히 놓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세포가 죽을 위험이 30% 이상 더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 물리적으로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기에 더욱 심각하죠. 어르신도 새벽 2시에 깨면 잠을 다시 청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깊은 불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새벽 2시 뇌세포 사멸 위험을 막고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수면 환경 관리입니다.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침실 환경입니다. 어르신은 침실의 온도를 살짝 시원하게 약 1822도 유지하고 아주 작은 빛조차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암막 커튼을 설치하며 외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화이트 노이즈 앱을 활용하셨습니다. 우리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 샤워입니다. 혹시 새벽에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벌떡 일어나기보다 침대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해보세요. 샤워 후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뇌는 다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다시 숙면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불면 일지 기록입니다. 새벽에 자주 깬다면 자기 전 오늘 밤의 수면 습관이나 낮 동안의 활동, 저녁 식단 등을 간단하게 일지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난 시간과 그때의 감정, 다시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 일지를 통해 어떤 날 어떤 활동을 하면 잠을 설치고 어떤 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깊이 잘 수 있는지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게 되셨습니다. 새벽 2시는 우리 뇌의 배터리가 완충되는 시간이자 뇌세포의 생사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르신처럼 이 새벽 2시 위기를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더욱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새벽 2시 뇌세포 사멸 위험까지 막아냈다고 해서 모든 수면 관리가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도 새벽잠은 깼지만 몸이 천근만근이라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거나 늦잠을 자는 날이 많으셨다고 해요. 결국 피곤함은 그대로 쌓였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뇌는 밤새 쉬었는데 왜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침 5시. 이 시간은 우리 뇌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시간을 우리 뇌가 활기찬 하루를 준비하는 출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밤새도록 노폐물 청소를 마치고 배터리를 가득 채운 뇌가 이제 다시 외부 활동에 적응하고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고 워밍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이 중요한 워밍업 단계를 건너뛰거나 다시 잠으로 미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이는 곧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퍼블드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일찍 적절한 활동으로 뇌를 깨우지 못하고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 시간 집중력이 15% 이상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면 이 아침 5시 뇌 기상 시간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도 아침 5시에 몸은 깨었지만 뇌는 깨우지 못해 낮 내내 피로함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고 뇌를 활짝 깨워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침 햇살 맞이하기입니다. 어르신은 아침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창가로 가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어도 창문을 열어 흐릿한 아침 햇살이라도 얼굴에 받으셨죠. 우리 뇌는 햇빛을 받으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라고 인지합니다. 이는 몸속 시계를 리셋하여 뇌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침대 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크게 켜거나 팔다리를 쭉 뻗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목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들도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밤새 굳어있던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뇌는 신선한 산소와 함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커피 섭취 시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 활동을 시작하게 하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혹시 커피를 드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기보다는 일어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자연적으로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될 시간을 준 다음 커피를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의존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 습관들로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며
낮 동안의 피로감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5시는 우리 뇌가 밤새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하는 워밍업 시간입니다. 어르신처럼 이 아침 5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뇌를 제대로 깨운다면 여러분의 뇌는 하루 종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5시에 뇌를 잘 깨워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뇌의 건강이 완전히 지켜지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도 점심 식사 후 찾아오는 강렬한 졸음과 나른함에 낮에는 잠을 자면 안 돼 생각에 꾸벅꾸벅 졸면서도 억지로 참으셨고 그럴수록 머리는 더 무거워지고 집중력은 바닥으로 떨어지셨다고 해요. 마치 뇌가 휴게소에 들러야 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낮 시간은 우리 뇌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낮 시간을 우리 뇌가 긴 여행 중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라고 설명합니다. 밤샘 운전이 위험하듯 우리 뇌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하면 점점 지치고 망가집니다. 잠이 부족해서 밤에 회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지쳐있는 뇌를 잠시 쉬게 하여 오후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것이죠. 아모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 시간 동안 짧고 적절한 낮잠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 건강이 약 25% 더 잘 보호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낮잠을 자면 밤잠을 설칠까 봐 걱정하셨지만 이 낮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감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낮 동안 훨씬 더 활기차게 활동하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낮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뇌를 쉬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황금 같은 20분 낮잠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올 때 너무 길게 자려고 하지 말고 알람을 20분으로 맞춰 짧게 낮잠을 자보세요. 20분 낮잠은 파워 낮잠이라고 불릴 정도로 짧은 시간에도 뇌에 큰 활력을 줍니다. 뇌가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도 충분히 피로를 회복하고 오후의 업무나 활동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대에 눕기 어렵다면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어르신은 이 짧은 낮잠 후 오후 내내 머리가 개운해지고 집중력이 확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입니다. 낮잠이 부담스럽거나 잠들기 어렵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짧게 주변을 산책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실내에만 머물기보다 바깥 공기를 쐬고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멍했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낮 시간은 우리 뇌가 지쳐갈 때 적절한 휴식과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어르신처럼 이 낮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하루 종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녁 10시, 자정, 새벽 2시, 아침 5시, 그리고 낮 시간까지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중요한 수면 시간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이 모든 시간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뇌 위축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이겨내고 치매 걱정 없이 활기찬 노후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의 하루 루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녁 10시부터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TV와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침실 조명을 낮춰 뇌를 쉬게 합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함께 가벼운 호흡 명상으로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둘째, 자정에는 깊은 수면 유지입니다. 블루라이트를 멀리하고 잠들기 전 독서를 통해 뇌가 충분히 청소되도록 합니다. 셋째, 새벽 2시, 뇌세포 사멸 막기입니다.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혹시 깨더라도 따뜻한 물 샤워나 불면 일지 기록으로 다시 숙면으로 유도합니다. 넷째, 아침 5시, 뇌를 깨우는 워밍업입니다. 알람에 맞춰 일찍 일어나 창가에서 햇살을 맞고 침대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뇌를 활기차게 깨웁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에 수분을 보충하고 커피는 기상 후 1~2시간 뒤에 마십니다.
마지막 다섯째, 낮 시간, 피로 방지 휴게소 활용입니다. 점심 후에는 짧은 20분 낮잠을 자거나 잠시 시간을 내어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어르신만의 비밀 무기는 바로 간단한 수면 노트였습니다. 거창한 수면 앱이나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작은 노트에 오늘 밤 몇 시에 잠들었고 중간에 몇 번 깼는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히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어떤 습관이 좋은 잠을 방해하고 어떤 습관이 숙면을 돕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작은 수면 노트를 시작해보세요.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 깨어있는 동안의 짧은 활동, 아침의 기분 등을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르신은 뇌 위축으로 찾아왔던 치매의 공포를 이 모든 작은 실천으로 이겨내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즐거운 일상을 매일 선물처럼 맞이하고 계시죠. 뇌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황금 수면 시간과 실천법을 꾸준히 따른다면 여러분의 뇌는 오늘보다 내일 더 젊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강한 뇌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오늘 저녁 10시부터 바로 실천할 거야 하고 마음먹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 10시 취침 남겨서 나와의 약속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뇌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뇌를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봄날같이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